자, 지난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MA에 대해서 했어서 MA, 그 멀티플 액세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때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TDMA나 FDMA, CDMA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이것들은 주로 중앙 집중 어떤 전체가 컨트롤하는 어떤 타워가 있어야 돼. 거기서 이제 자원을 분배를 하는 거야. 마치 국가처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 집중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아서 하는 것 같으면은 뭐 그냥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해도 되지만은 전체 누군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많은 이제 파워가 있는 거지. 파워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공정하게 되는지 뭐 이런 문제가 공정 시비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지. 요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잘 분배를 해야지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자원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많지 실제로 이게 뭐 그 어떻게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부터 분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분배의 문제에서 뭐 시비거리가 많다. 하지만 잘 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CSMA 얘기했지만 이건 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염려는 없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중앙 뭐 누가 먼저 분배하느냐, 누가 자원을 먼저 가져가느냐지에 대한 시비거리는 없지. 왜냐하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액세스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원이 잘 분배될 때에 비해서는 이제 문제가 많아.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 한꺼번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 모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거 사용할 수가 없어. 접속할 때는 이렇게 된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를 할 텐데 멀티 안테나 그러니까 안테나를 이제 여러 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AM이나 FM이나 할 때 보면은 AM 봅시다. AM 뭐 MT를 해서 뭐 코사인 이파이 FCT를 해서 이제 이게 안테나를 보내잖아요. 이게 주로 안테나 하나짜리야. 안테나 하나 한 개짜리로 보내서 받는 것도 안테나 하나지. 그래서 받아서 뭐 동기근파에서는 코사인을 곱하고 아니면 뭐 다이오드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 다이오드 해서 뭐 다이오드에서 뭐 로페스 필터 하든지 아니면 RC 필터 하든지 로페스 필터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여기서 2분의 MT고 요거는 좀 약간 달라지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이것도 안테나 하라고 한 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안테나를 여러 개를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안테나 우리가 받는 신호나 아니면 보내는 걸 여러 개로 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이걸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봅시다.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 이게 보면은 이 x축이 타임축이야. 타임축. 이게 타임축이야. 이것도 타임축이고 시간축인데 우리가 똑같이 시간을 이 전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파가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전파의 세기가 이 세기를 말하는 거야. 전파의 세기 y축은 전파의 세기가 이가 막 출렁출렁이야. 플럭추에이트 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딱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 사용자가 있고 뭐 트랜스미터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 이쪽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다이렉트 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은 여기 반사대에서도 오고 또 땅으로도 반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실제로는 들어오게 돼. 합해서 이제 수신된다. 수신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패스만 있으면 뭐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뭐 반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딱 한 자리에 고정돼 있어. 트랜스미터, 송신기도 이게 한 자리 고정돼 있고, 송신기, 수신기도 한 자리 딱 고정돼 있으면은 뭐 늘 똑같이 들어올 거야 이게. 반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전화하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걸어가면서 전화하거든. 그럼 걸어가면서 전화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계속해서 변한다고 봅시다. 이게. 음.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그 건물은 똑같이 있어. 똑같이 뭐 이렇게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 1번 위치 여기서 여기 텍스트 아니고 뭐 R은 만약에 고정돼 있다 합시다. 이거는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이렉트 패스도 있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다가 그다음 땅으로 반사해서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2번 뭐 이렇게 올라와서 T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두 번째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요렇게 해서도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 전파가 전혀 달라진다고 이게. 달라진다고. 이게 1번일 때랑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음, 이게 따라 이 신호 수신 신호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수신 신호가 주로 이제 뭐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크기랑 우리가 페이즈랑 뭐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중에서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매그니튜드가 뭐 달라진다. 페이즈도 달라져. 물론.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진다고. 계속해서 달라져 이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다음 자동차 타고 가면 더 심하겠지. 계속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냐 이것보다도 그냥 이게 신호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거는 뭐 대충 알잖아. 이렇게 계속 변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dB 스케일로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이건 신호의 크기를 이 dB 스케일 10의 n승 있잖아. 10 로우 10에 뭐 x 이걸 x의 dB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면은 보면은 어떤 특정 구간 요게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신호가 너무 죽는다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디페이딩이라고 그러는데 디페이딩 현상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잘 봅시다. 이게 내가 아까 막 그랬지만은 이 보면은 뭐 트랜스미터가 있고 이 리시버가 있을 때 이게 들어오는 시그널이 만약 코사인이다. 이게 만약 코사인 A의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이렉트 패스 이걸 다이렉트 패스라고 그래. 다이렉트 패스. 음. 이거 바로 오는 걸 이걸 다이렉트 패스로 오는 거가 A의 코사인 2파이 FCT가 들어오겠지.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건물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앰플리튜드도 달라지겠지만 B의 코사인 2파이 FC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여기에 비해서 이 바로 오는 것보다도 이게 부딪혀서 오면은 타임 딜레이가 생기잖아. 타임 딜레이가 생긴다고. 좀 거쳐가는 시간이 좀 달라지니까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뭐 그 동기 건파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타임 딜레이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페이즈가 그래서 전에 뭐 얘기했지만 이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만약 타우가 만약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어떻게 돼서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이게 뭐 만약에 억지로 타우가 마이너스 파이만큼 차이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파이만큼 마이너스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만 뭐 똑같은 거니까 파이만큼 차이 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2파이 FC 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뭐 앰플리튜드가 뭐냐면 A라고 가정하면은 없어져 버린다. 이거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긴다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걸 이런 걸 디페이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위치에 갔을 때 확률적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떤 내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고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래
이제 제로로 수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는 거지. 이런 것들 디페이딩 뭐 이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받는 신호가 일정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는 다 일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일정하지 않아. 크기가 계속 변한다고. 타임 딜레이 때문에도 페이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반사되는 매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 뭐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만 던질 때 뭐 우리 이 확률이 이제 들어가게 돼. 확률이 이 개입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기대값이 그러니까 이게 뭐 주사위 몇 번 던진도 별 상관없어. 기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2 이상 3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보고 만약에 던지라고 그러면은 던지는 건 아무 때나 해도 돼. 아무 때나 뭐 몇 번 해도 돼.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한 번만 던진다. B라는 사람은 2번 던진다. C라는 사람은 10번 던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확률은 다 똑같아. 왜냐하면 던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1번이 그러니까 한 번 던져서 A라는 사람 한 번 던져가지고 3 이상 나오려면은 6개 중에서 3 이상이라고 하니까 3, 4, 5, 6 이렇게 되니까 4개 이렇게 되니까 확률은 3분의 2야. 3분의 2지만은 실제로 내가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있잖아. 1이나 2의 확률. 3분의 1 확률로 내가 이 10만 원 못 받는 확률이 있다고. 3분의 1의 확률로 이게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번 던지면 어떻게 돼? 2번 던지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이게 더하기 합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10번 던진다. 이러면 어떻게 해? 10번 더하기 뭐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 10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점점 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3을 넘을 확률이 원래 길이값 3.5잖아 이게. 응? 3.5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던지면은 거의 확실해져. 거의 100%. 그러니까 이 확률이 개입될 때 한 번 그게 되느냐 아니면 여러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는 확률은 달라지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테나를 하나로 받는 거는 이게 보면은 이게 빨간색은 안테나 하나짜리야. 하나짜리는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커지지. 그런데 점점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4개의 안테나, 10개의 안테나, 40개의 안테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민 값도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더해지니까 더 올라가겠지. 값이 올라가는 것도 되지만은 요게 베리언스 요 차이 나는 것도 이 봐봐. 이 빨간색은 이만큼 차이 나는데 베리언스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고? 주사위 던지는 거 똑같아.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것보다도 내가 뭐 10번 던지고 100번 던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게 나타날 확률이 이거 점점 뭐 사실 우리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뭐 1이 나올 확률은 실질적으로 6분의 1이지만은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6분의 1 이렇게 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던져보면 6분의 1 안 나와. 6분의 안 나와. 6분의 1 나오려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이 던져야 돼. 엄청나게 많이 던지면 6분의 1에 수렴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특정 수가 이게 나오려면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이 있네. 다이버시티라는 개념. 다이버시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이게 다양성이라고 해요. 다양성을 준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다양성을 줘야 된다. 뭐 그래서 뭐 하나의 뭐 바나나 뭐 그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야. 환경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의 품종이 아니라 뭐 어떤 식물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바나나 봅시다. 예를 들어 바나나가 원래 바나나가 굉장히 다양했거든.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어서
품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한 개만 남아 있다고. 한 개만 남아 있다고. 그 우리가 먹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바나나랑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키우는 바나나랑 뭐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키우는 바나나 다 똑같아.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가 뭐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염려하는 게 뭐야 이게? 이게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바나나가 다 죽게 됐다. 이게 다 뭐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뭐 이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나나는 다 멸종하게 된다고. 멸종이 돼. 없어져 버려 이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래는 이게 바나나가 지금 뭐 원래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원래 다양한 품종이 있었는데 왜 없어요? 왜 하나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상품성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죽인 거지. 그냥. 다 없애버렸다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나나들이 다 살아남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존해야 된다. 여러 품종의 바나나를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이 얘기 많이 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여러 품종, 다이버시티를 높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중에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잖아. 이게 다이버시티야.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게 이제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통신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하나만 보낸다. 하나만 보내면 깨질 수 있잖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내가 어떤 특정 순간에 아까 뭐 요런 페이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런 거 뭐 굉장히 이게 낮다 이러면은 거의 뭐 이게 앰플리튜드가 너무 줄어들거든. 내가 10볼트로 보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는 한 10볼트로 보냈는데 이게 요런 데 빠지면은 디페이딩 이렇게 잘못되면 뭐 0.01볼트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거의 신호가 없는 거야. 노이즈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여러 번 보내면 되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보내면은 이런 현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이버시티라고 해요. 다이버시티. 그런 다이버시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타임에서 여러 번 보내주느냐 아니면 똑같아. 그냥 개념이 프리퀀시에서 여러 주파수를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뭐 동시에 보내느냐 아니면 폴라라이제이션 이거는 뭐 이제 페이즈를 뭐 하는 건데 하는 거고 뭐 요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이 앞에 밑에 것들은 뭐 좀 잘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보내는 게 몇 번을 보내면 더 좋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생각해봐. 한 바구니 안 담으면은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면 여러 번 옮겨라는 말이거든. 그 말이 왜 그러냐? 왜냐면 가다가 뭐 돌이나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바구니 다 담아서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다 깨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기 뭐 A라는 바구니, B라는 바구니, 뭐 큰 A라는 바구니 이게 다 담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조그만 바구니에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게 A라는 바구니 이렇게 하지 말고 B, C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들고 가라고.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큰 바구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두 번이나 해야 된다고? 두 번, 뭐 세 번 이상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럼 사실 힘이 더 들지. 이게 사실 쉽진 않아. 이거 뭐 말은 굉장히 쉬운데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쉽긴 한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려면은 뭐 이거 뭐한 번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뭐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짧다면은 뭐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거리가 뭐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와야 된다. 그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돼.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한 어떤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가운데 이게 적용하는 데는 실제로 그 상태 그게 어디 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게 다 달라지게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경제학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경제하고 통신하고 너무나 유사해. 너무나. 이 결국 자원을 배분하는 것들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타임 다이버시티나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이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잘 될 때는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한 번에 옮겨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냥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없다. 확률적으로 볼 때 난 절대 안 넘어지고 뭐 계란을 안 깬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다 담아서 가면 돼.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만 하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왕창 다 날아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어떤 뭘 이렇게 한 번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뭐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로 뭐 몰빵해서 하면은 잘 되면은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되지만은 안 되면 완전 쫄딱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눠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타임 다이버시티 하면은 그 잘 될 때는 이거 하면은 괜히 부담만 돼. 이게 두 번 보내야 되니까 같은 데이터를 두 번 보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데 이게 두 개의 그 다이버시티라는 건 이게 두 개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이게 다이버시티 두 가지 이게 특징이 있다고. 뭐냐 하면은 이게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되고 있을 때랑 이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라는 거잖아. 잘 되고 있을 때는 괜히 쓸데없이 다이버시티 할 필요가 없어. 음? 잘 되고 있을 때는 괜히 부담만 된다. 이 두 개를 다이버시티는 괜히 부담만 되는 거지. 그리고 비용만 증가해 하는데 이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 될 때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지를 그걸 계산해야 된다고 이걸.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0.00001%로 뭐 발생하는 어떤 일이 있다. 근데 뭐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있어. A라는 사건이 있어. A라는 사건. 잘 될 때는 그냥 못해. 근데 A라는 사건이 한 번씩 보면은 99%로 잘 되고 1%로 잘 안 돼. 응?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확률적으로 나타내야지 잘 되고. 그런데 잘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고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 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요 잘 될 때 어떤 퍼센트로 되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내가 버느냐 요 값에 따라서 요 값들 있잖아요. 요 몇 퍼센트 요 값하고 요 얼마나 이게 수익하고 확률하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걸 그냥 뭐 1%잘 안 될 때를 무시해도 괜찮고 이게 뭐 1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99%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A 사건, 이 B 사건은 1%인데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만 원 버는데 그대로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1%로 마이너스 뭐 1억을 마이너스 1억을 손해 본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게 확률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 빅쇼트. 그뭐 브래드 피트 나오고 빅쇼트라고. 이 뭐냐면 2008년 경제 위기에 그때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건이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완전 작살 났잖아. 그때 그 부동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때문에 박살 났는데 이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파산할 정도로 그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가 거의 파산 나고 뭐 그 엄청나게 큰 은행이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우리은행 뭐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행이야. 그 은행이 완전 그 망했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벌렸거든. 그래서 그 당시로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네, 이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근데 이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돈을 벌었다고. 왜 그때 돈을 벌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번 거야.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 게임이야. 확률 게임. 이 세상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약간 좀 내가 좀 매일 이게 얘기할 때마다 뭐 좀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루는 시그널들이 신호나 시스템들이 이 확률이 빠져 있어. 예, 확률이 빠져 있다. 확률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XT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렉탱귤러 T다 뭐 아니면 사인 뭐 2파이 FT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결정되어 있는 시간 이런 것들 결정되어 있는 결정된 신호 이걸 디터미니스틱한 신호라고 그래. 여기 뭐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확률이 빠져 있다고.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은 없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다루는 생각해봐. 여러분들 인생도 생각해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국민대학교에 와서 지금 전작과 뭐 해서 김철 교수의 지금 나의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온 거야. 확률적으로 세상이 결정돼 이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 확률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회로를 뭐 한다든지 뭐 RLC 회로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C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거 분석하는데 뭐 VS 이게 VS가 이렇게 돼 있고 R이고 C고 L이고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것도 분석하는데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디터미니스틱한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결정돼 있는 거라고. 그 값이 다 결정돼 있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전자공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이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확률적으로. 어? 그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루지를 않는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렵거든. 확률이 들어가는 순간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황당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보니까 고등학생들 보니까 뭐 선택 과목 수학의 선택 과목이 요즘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때는 아마 그 선택 과목 없이 다 같이 배우는데 요즘은 또 선택 과목으로 해. 그 1번 미적분, 2번이 뭐 벡터, 기하, 벡터, 3번이 확률 통계인데 고등학교에는 이게 확률 통계는 되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까 미적분이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이제 우리 딸이 내가 고등학생이라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미적분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수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좀 황당한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고등학교 당시에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지금 중간으로 어렵고 이게 제일 쉬워. 그래서 이게 마치 확률 통계는 굉장히 제일 간단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은 내가 볼 때는 미적분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그냥 내가 안 풀어도 되거든. 이 컴퓨터가 이미 다 풀어줘 그냥. 내가 풀 게 없어. 내가 그냥 테이블만 찾으면 된다고. 이거 지금 황당해 이거.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중요한 건 이 확률 통계가 제일 중요해 이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확률적으로 생각이 되는 순간 아 내가 진짜 제대로 깨달았구나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크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미적분을 잘한다. 미적분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전자회로 잘하고 뭐 회로이론 잘하고 뭐 그다음에 이 뭐야 풀의 트랜스폼 잘하고 그런 거 잘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잘했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어? 뭐 잘하면은 뭐 전자공학과 그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와서 뭐 할 때는 그게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음. 확률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게 왜 돈을 벌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이게 미국 경제가 망할 거 망한다 망한다에 베팅을 했다고. 미국 경제가 망할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작겠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비웃었다고. 막 그 영화 한번 봐봐. 굉장히 잘 만든 영화야 이거. 그래서 보면은 미국 굉장히 망한다에 뭐 베팅 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이제 걸어놓고 한 1, 2년 좀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돈 걸었을 때 사람들 다 비웃는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나 낮거든. 그러니까 이 확률 게임이라고.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게임이야 이 세상이. 확률이. 뭐 이게 무슨 뭐 기하 뭐 벡터 뭐 아니면 미적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 통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면은 이 확률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양성이라는 게 그 잘 될 때는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잘 될 때는 필요 없는데 뭐라고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야.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들 다 계산해야지. 거기에 맞게 이제 딱 정확하게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뭐 타임 다이버시티 보면은 이제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앰플리튜드를 말하는 거야. 이 채널이 이제 이게 굉장히 이때는 잘 될 때지. 앰플리튜드 크니까 리시브된 이렇게 수신된 신호의 수신 신호의 이 y축은 신호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크기를 말한다고. 그래서 요걸 이제 주로 나타내는 건데 수신은 크면은 좋잖아. 너무 낮으면은 문제가 된다. 이럴 때 이제 이게 디페이딩이 되는 거야.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노이즈와 거의 구별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개 나눠서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좀 이런 것들은 타임 다이버시티 뭐냐 인터리빙이라는 게 이제 섞는다는 얘기거든. 섞는다. 섞어서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 데이터를 여기도 조금 보냈다가 여기 조금 보냈다가 여기 조금 보내고 여기 조금 보고 여기 조금 보내고 계속 나눠서 보낸다라는 거야. 나눠서 보내면은 이걸 합하면은 이게 좀 깨지더라도 우리가 뭐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게 뭐 디지털 통신을 알아야지 이게 되니까 뭐 하여튼 이거는 이 2학기 때 뭐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 봅시다. 이것도 이제 이거 안테나를 이제 여러 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요런 거야. 요거 싱글 안테나 이거 싱글 안테나로 보내고 싱글 아웃풋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SI 이 I는 인풋을 말하는 게 인풋. 그러니까 요걸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야. 이 채널을 이걸 시스템이라 보면은 이 채널을 보면은 이게 안테나 하나인 거가 인풋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만 들어가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이게 나오는 게 채널의 아웃풋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채널의 아웃풋. SISO, 시소라고 해요. 시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이거는 뭐냐면 채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테나가 하나 송신단에서 이게 송신단이 이게 안테나가 이제 이게 인풋이 되는 거고 수신단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단에서 인풋이 하나, 수신단이 하나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또 송신단 하나, 수신단 두 개, 뭐 여러 개. 그 다음에 송신단 여러 개, 수신단 하나. 그 다음 송신단도 여러 개, 수신단도 여러 개. 이렇게 이걸 마이모 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미모 시스템, 마이모 시스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이소, 뭐 사이소, 시소, 시모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 아이를 여기 아이를 이게 이라고 발음하기도 되고 아이라고 발음하기도 그러니까 이걸 미모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마이모 이렇게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모라고 읽고 미국 사람들은 마이모라고 읽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안테나를 여러 개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떻게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데 뭐 하여튼 그런 건 빼고 그래서 멀티 안테나 보면은 이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기지국 이 건물 위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 이게 여러 개 뭔가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게 좀 건물 굉장히 높은 건물에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뭐 나는 이게 익숙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아 이게 좀 멀티 안테나구나 이렇게 다 보이거든 좀 높은 건물에 근데 뭐 이게 여러분은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 뭐 그건 못 봤다 하더라도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거 비버 와이파이 이런 거 뭐 안테나 2개짜리나 3개짜리 요즘 대부분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우리 뭐 중계기라고 그러죠 와이파이 뭐 중계기 뭐 요런 그다음에 요런 이게 뭐 이 MS는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이는 이 핸드폰이야 핸드폰에도 보면은 수신 안테나나 송신 안테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 두 개가 들어있어서 수신 안테나를 이제 두 개로 받아서 이제 뭔가를 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멀티 안테나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 핸드폰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멀티 안테나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좋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뭐냐면 멀티 안테나인데 뭐 이게 건물 안에서 이렇게 뭐 이게
이 디스트리뷰티드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뭐그 정도만 알면 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에 요것도 뭐 RF에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을 나타내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이 뭔지 이제 기지국이라는데, 이거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 뒤에 이 다음 장에 이제 뭐 셀룰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뭐 이게 바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이 전자파가 이게 또 차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집안에 또 바로 못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뭐 RF 릴레이라는 거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주로 음영 지역이라고 해요. 음영 지역. 집에서 뭐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 뭐 LTE나 아니면 5G, 특히나 5G가 문제지. 5G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KT나 SK나 LG U 플러스에 전화하면은 걔네들이 뭔가를 설치를 해줘. 그게 이제 뭐 이런 중계기라는 거, 음영 지역에는 중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좀 그 부분만 어떻게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을 해.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동통신을 말하는 건데, 통신을 말하는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셀룰라 셀이 무슨 말인지 알아? 셀룰라 셀이 이게 세포를 말하는 거잖아. 세포 같은 통신이란 말이에요. 세포 같은 통신인데, 이걸 이제 좀 보면은 뭐 이걸 봅시다. 뒤에 내가 또 설명할 테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동통신이 여러분들 아마 지금 4G, 5G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G, 5G, 4G, 5G 이렇게 되는데, 이 G가 이게 뭐 약자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제너레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세대거든. 1세대. 이게 1G, 2G, 3G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1G는 뭐 첫 번째 나왔다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고, 2G는 두 번째 세대, 3G는 세 번째 세대, 4G는 네 번째 세대 이 말이야. 그다음 5G는 다섯 번째 세대 이 말이야. 그다음 지금 뭐 6G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G가 그거에 따라서 뭔가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있는 거야. 이게 중간중간에 뭔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4G, 3G도 아마 안 써봤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다 봤지. 근데 이게 좀 약간 다른 게, 이 원지는 이거는 요게 좀 달라. 원지랑 2G부터 이게 다른데, 요거는 아날로그 통신이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 통신을 쓴다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쓰는 거고, 원지는 이게 2G부터는 이제 디지털 통신 방식을 쓰는데, 보면은 원지는 이게 잘 봅시다. 1G, 2G, 3G, 4G, 지금 5G까지 나오지. 이 다섯 세대. 여기서 이제 극격에 나누죠. 원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날로그 통신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집에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요즘 사실 집에 있는 전화기 거의 없는데, 이게 70년대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집 전화기가, 나도 사실은 뭐 사실 거의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으니까 70년대는, 70년대는 이 전화기, 집 전화기 있잖아요. 집 전화기가 이게 이 가격이 집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집 가격과 유사해도 이게 뭐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야. 이게 그것도 이게 또 뭐 주문한다고 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도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비쌌어.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도입할 때는 굉장히 돈이 비싸.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원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이게 셀룰라 시스템, 그러니까 이동통신 시스템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셀룰라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내가, 그러니까 요걸 좀 알아야 돼. 셀룰라. 여러분들 핸드폰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나야 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 A하고 B하고 통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나가 내 친구한테 통화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내 핸드폰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내 핸드폰에서 뭐 이게 안테나 있어가지고 이게 전파를 날려서 여기서 받아서 이게 받아서
이 친구 핸드폰으로 해서 여기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아. 그죠? 이렇게 되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파가 엄청나게 멀리 가야 돼 이게 문제가. 이 전파가 멀리 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핸드폰하고 핸드폰끼리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핸드폰과 핸드폰을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려면은 어떻게 돼? 이 전파가 굉장히 세야 된다고.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전파가 세야 된다고. 이걸 멀리까지 가야만 전파가 세야 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이게. 이게 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고 내 친구가 뭐 부산에 있다, 아니면 제주도에 있다, 뭐 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전파가. 그럼 여기서 제주도까지 보내려면 전파가 이게 중간에 뭐 굉장히 중간에 뭐 구름한테 뭐 산란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렇게 가려면은 여러분들 뭐 남산에 올라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남산에 그 안테나 굉장히 큰 거 있잖아. 그 정도 커야 돼. 그렇게 해야지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 그 여러분 핸드폰으로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핸드폰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걸 국토를 나눈다고. 나눈다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나눈 거야. 뭐 서울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어떤 구역이 있어. 구역이 이걸 이제 셀 1이라고 합시다. 이게 마치 세포처럼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 얘기를 한다. 내 친구는 여기 있어. 여기 친구는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이 바이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셀에 내가 전파를 쏘는 거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 셀로 나눠져 있는 거에 여기에 이게 이제 뭐 중간에 기지국이라는 게 있어.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기지국이라는 게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이 다 기지국이 있다고.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셀을 나눈다는 건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야.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파를 쏘는 거는 어디까지 보내냐면 저 기지국까지만 보내는 거야. 내가 지금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뭐 내가 우리 집이 분당이거든. 뭐 내가 우리 뭐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분당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나는 여기 정릉에 있는 기지국에 전파를 쏘는 거라고. 전파를 쏜다. 그러면 여기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기지국하고 기지국들이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어 이게. 다 연결돼 있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이거 지금 내가 다는 안 했는데 하여튼 이거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얘네는 연결되는 게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는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베이스 스테이션 사이는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떻게 이건 유선으로 연결돼.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거의 깨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에러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신호가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이거 유선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건 이게 뭐 광 케이블 같은 걸 까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전송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가서 여기 데이터가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게 이게 보면은 내가 첫 번째로 베이스 스테이션 가서 베이스 스테이션 이렇게 오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게 내가 얘기했던 여보세요 이 3번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친구한테 이걸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셀의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에 내가 전파를 쏘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신호를 그렇게 많이 세게 쏘지 않아도 괜찮아. 근처에 있는 거라서. 그 셀을 이제 이렇게 이게 주는 이렇게 나눈 걸 이걸 셀룰라 시스템이라고 이 셀 이게 마치 세포처럼 돼 있잖아요. 이 모든 전 국토를 이렇게 다 나눠놔서 이렇게 나눠놨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요 다이렉트 패스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이게 내가 요걸로 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베이스 스테이션 내가 속해 있는 그 셀의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까지만 전파를 쏘게 된다. 그 다음에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베이스 스테이션끼리는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연결돼 있다고. 예, 케이블로 광 케이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에러 없이 그냥 가는 거고 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은 게 어떻게 돼? 내가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전파 소모가 잘 보면은 나는 내가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나는 어떻게 어?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까지만 그 친구 내가 하는 그 상대에 상관없이 이걸 적어야 되겠네. 나는 상대의 위치에 상관없이 지금 뭐만 하면 된다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셀의 이게 음, 셀의 기지국까지만 신호를 보내면 되지. 이렇게 된다. 그 내가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내가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저기 대구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강원도 뭐 속초에 놀러 간 친구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간 친구랑 통화를 하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세게 보낼 필요가 없어. 그 거리에 따라서 물론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할 필요 없고 나는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고. 내 셀의 기지국까지만 셀의 기지국까지만 보내면 된다. 그것도 가까이 있거든. 그렇게 멀리 다 나눠놨다고. 그래서 내 기지국에만 통화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배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되지. 이게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놨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셀을 얼마마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굉장히 비싸거든.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이 비싸다고. 나도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보통 한 10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물론 중국에는 좀 더 싸긴 하지만 이게 전국에 지금 깔아봐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이거 그러면은 아니 이게 좀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로 내가 다이렉트로 하면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이게 친구로 이렇게 보낸다 하면은 이 장점이 뭐야? 단점이 이게 다 장점 단점이 다 있다고. 그 장점 뭐냐면 다이렉트 보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셀을 만들 필요가 없지. 베이스 스테이션에 들어가야 될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있다고. 그다음 단점 뭐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그 친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 파워를 엄청나게 달라줘야 된다고. 다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제주도에 있는 것까지 하려면은 만약에 이거는 뭐 그냥 전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내 배터리 소모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매우 크다. 물론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대. 그 다음에 이거 셀처럼 하는 거 셀룰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이거 반대지. 에너지 소모가 작지. 그 다음에 단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베이스 스테이션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라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단점이 다 있어가지고 선택하는 거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장점과 단점이 딱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요까지예요. 요까지.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는 건 요까 어떤 시스템을 A라는 시스템을 쓸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고 B라는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되는 B라는 시스템을 쓸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될 때 뭘 골라야 될지는 결정하는 거는 물론 여러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백데이터만 잘 해도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야. 어.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볼 때 어떤 걸 선택한다고? 결국은 우리는 배터리 소모가 너무 큰 건 안 되거든.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고.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서 이걸 할 수가 없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고.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돈으로 이걸 메꾸는 거지. 이게 배터리 소모를. 아니면 전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생각해봐. 저기 남산에 있는 그 타워에 그 안테나처럼 그걸 보낸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 배터리로 그게 감당이 돼서 안 돼. 불가능해. 저기 멀리까지 보내려면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베이스테이션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걸 우리가 막는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떤 A라는 이 베스트를 선택하려고 그래. 베스트. 자기한테 어떤 맞는 거, 뭐 베스트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너무 힘들어. 몇몇 학생들은 얘기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게 여러분들 다 관심이 있는 뭐 예를 들어 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베스트를 찾고 싶다. 내가 정말 내 인생하고 정말 맞는 어떤 배우자가 어디인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문제는 이게 누가 이 베스트인지 모른다는 거야. 누가 인지 알려면은 살아봐야 돼. 살아보면은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베스트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선택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이 선택 옵션이 여러 개가 있다. 뭐 A, 1, 2, 3, 4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걸 베스트를 찾으려고 하지 마. 그런 거는 있지도 않고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뭐 천생연분이나 이런 거 좀 진짜 완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내가 도저히 아무 생각해봐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걸 빼놔라고 그냥. 이걸 빼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두라고 그냥. 그 인생이 흘러가는데 두라고. 그러면은 요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 그 중에 하나 선택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인생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걸 반드시 이걸 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게 베스트인지도 일단 모르고 그걸 달성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그 생각해 보면 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저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과를 왔잖아 지금 준비하고 다니고 있잖아. 이거 뭐 진짜로 이게 진짜 좋아서 국민대학교 오고 난 진짜 국민대학교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자공학과를 꼭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온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거의 없다고. 어떻게 해서 온 거야? 대부분 성적 맞춰서 온 거야. 성적 맞춰서 선택한다고. 뭐 그냥 뭐 전자공학과가 뭐 그냥 취업하기도 좋다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는 거지. 뭐 최고는 아니거든. 최선은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의대를 갈 성적이 되다 그럼 안 하겠지 당연히. 그다음 뭐 자동차공학과를 갈 수 있고 국민대학교 내가 반드시 가고 싶었다. 근데 내가 성적이 더 좋아서 뭐 자동차공학과를 가고 싶었다. 그럼 자동차공학과 갔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충 맞춰서 선택하는 거야 그냥 내 인생도. 어, 그렇게 된다고. 뭐 무슨 대단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어떤 장점이 있으면 단점 이런 것들을 이걸 쭉 적어보라고 이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으니까 좀 쉽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장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선택해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보야 되냐면 단점을 보라고 단점 단점을 많이 보라고. 단점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는 걸 그걸 제외시켜라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이게 너무 치명적이거든.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럼 그걸 빼라고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런 걸 빼라고. 그런 걸 빼다 보면은 그냥 적당한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라고.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인생이 뭐 무슨 내가 반드시 옵티멀한 어떤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고 그런 거는 있을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는 건 물론 여기에서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신을 믿고 이런 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그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어? 그러니까 뭐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어떤 뭐 지금 내가 뭐 집에 뭐 어떤 내 와이프가 있는데 집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뭐 A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내가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의 뭐 앨리스랑 내가 더 잘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 거야? 뭐 예를 들어 프랑스에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리라는 사람하고 잘 맞는지 어떻게 알 거야? 내가 뭐 D라는 사람, 뭐 아프리카에 가에 뭐 어떤 뭐
누구 이름 생각 안 나는 하여튼 D라는 사람하고 잘 맞는지 그걸 어떻게 알 거야?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만나는 거야. 내 나이대 비슷하게. 어? 나는 굉장히 잘 맞는데 나이대가 뭐 한 20살 차이 난다 그러면은 만나기 굉장히 힘이 들어. 뭐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어?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고 딱 그 사람 만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내가 생각해도 똑같아. 내가 지금 나도 보면은 난 전자공학과를 했거든. 과를 선택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들어갈 때는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갈 때 내가 구상학번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의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 그냥 전자공학과나 의대는 똑같았어 그냥. 의대나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의대 갈 수 있었다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막 그냥 뭐 의대라 서울 의대가 뭐 무슨 대단한 어떤 높은 게 아니었다고. 그 공대나 의대는 똑같았다고 그냥. 또 황당했던 게 우리 반에 그때 우리 반이야. 내가 그 고등학교 내가 평범한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반에 5등한 애가 우리 반에 좀 황당한 얘기인데 5등 우리 반에 5등한 애야. 우리 반에 5등한 애가 여러분들 잘 안다는 인제대 의대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수석을 했더라고 수석. 어. 그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학교가 얼마나 후지면은 저런 애가 가서 이게 5등한 우리 반에 5등한 애가 저기 가서 이걸 뭐 수석을 하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달라진 거야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야. 마찬가지라고.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지금도 나도 생각할 때 아 그냥 내가 의대나 갈 걸 이런 생각 함씩 한다고. 뭐 누가 아프다든지 뭐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이 거의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 진정공학과로서. 그러니까 아, 그럴 때는 의대나 갈 걸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뭐 지금 그 선택이 이제 그때로 보면 지금으로서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선택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나쁜 뭐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 선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충 내가 단점을 그냥 나는 그때는 뭐 그냥 아이 굳이 뭐 의대 가야 되겠나 뭐 생각해서 안 간 거야 그냥. 그렇게 또 그럼 내가 통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무슨 통신을 하고 있거든 통신. 내가 대학원 갈 때는 여러분들 좀 못 믿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한 1, 2등 하는 놈만 한 5등 안에 들어야 돼. 그 안에 들어야지 통신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나 통신 간 거야 그냥. 내가 무슨 뭐 통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놈들이 가니까 아 그냥 뭐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간 거야 그냥. 이 세상이 변한다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 통신 뭐 보다도 뭐 반도체 이렇게 하잖아. 내가 할 때는 반도체 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놈들이 갔다고. 진짜로. 어? 영 공부 못하는 놈들이 이거 반도체 가고 그랬다고. 황당하지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어? 그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너무 막 이거 그 할 필요 없어. 이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하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통신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원지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돈을 나눌 수 있댔잖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 그 이재용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걸 다 전체를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부담을 시킬 거냐 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그때는 이제 원지를 할 때는 이게 사용자들이 그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매우 비싸서 그때 거의 차값이야 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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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때 내가 뭐 차를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했다 하면은 뭐 이 핸드폰 요 전화가 한 500만 원 했었어. 진짜 싼 게 아니라 뭐 그랜저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다가 어떻게 했냐 결정적으로 이걸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가고 이제 디지털 통신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포용할 수가 있게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싸지게 된 거야. 여러 사람한테 그 비용을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2G가 돼 있고 그다음에 3G, 4G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 데이터까지 지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2G부터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2G, 3G, 4G, 5G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거의 이 4G를 여러분들 아마 LT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LT. 5G는 5G 그대로 부르는데 4G가 LT라는 걸로 지금 불려.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좀 약간 이름 이상하지. 하여튼 뭐 4G라고 부르면 되는데 하여튼 LTE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처음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아날로그가 이거예요. 아날로그. 여기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구분하기 쉬워. 그러니까 이 2G는 어떻게 되느냐? 2G는 이거는 뭐 아날로그고 그러니까 이건 다 디지털이야. 3G부터는 이건 다 디지털이고 디지털. 이것도 밑으로 합시다. 이게 아날로그. 80년대고 90년대부터 이제 되는데 이 2G는 뭐 하는 거냐면은 2G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이 통화야. 그냥 전화 보이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인터넷 되고 이렇게는 안 돼. 인터넷 안 되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 요 정도 되는 거. 전화하고 보이스 하는 거. 이렇게만 돼서 데이터가 굉장히 낮지. 그러니까 이 64kbps 이렇게 되는 64kbps. 왜 64k냐면은 8kHz로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8비트로 이제 이거 ADC 그걸 하거든. 퀀타이제이션 하거든. 그래서 이게 8kHz로 샘플링하고 하나의 샘플당 8비트로 하다 보니까 64K 이렇게 나와. 64kbps 이렇게. 그 숫자까지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 2G는 전화나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 보낼 때 하는 거고 그다음 3G는 이제 여기에다 전화 메시지에다가 이제 조금의 뭐 인터넷 접속이 되는 거야. 근데 잘 안 돼. 여기에다가 전화 더하기 메시지 더하기 인터넷 접속인데 지금처럼 동영상 이런 거 볼 수 없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동영상이 들어가는 게 동영상을 볼 수 있지. LTE 정도면 되잖아. 5G는 이제 그보다 더 빠르게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게 된 게 우리나라가 이거 보면은 뭐 하여튼 요렇게 대충 알고 뭐 내가 2G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 삼성이 결국 이렇게 되게 된 건 2G에서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셀을 다 나누는 거야 이렇게. 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셀룰러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영역을 다 나눠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마치 세포에 이 핵이 있는 거랑 같잖아요. 핵. 세포에 핵이 있는 거랑 같은 그래서 이 셀을 나누듯이 이렇게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지국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에 해당 세포 핵이지 세포 핵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 기지국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하는 건 멀리까지 있는 친구랑 통화할 수 있는 거는 요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까지 내가 전파를 쏘아서 기지국끼리는 다 연결돼 있어서 이제 가서 그 영역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이제 기지국까지는 이제 무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데이터를 쏘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이렇게 되고 셀룰라 통신 이렇게. 아마 기주국 이런 것들은 아마 건물 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마 이걸 알고 나면은 뭐 보일 수도 있어. 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큰 건물 위에 주로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지.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게 마치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따로따로 되는 거야 이게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따로 요렇게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고 이게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을 합시다. 기지국 그림을 그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이렇게 전환하는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따로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베이스 스테이션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 이게 핸드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두 개야 이 사실은 요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나눠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은 업링크라고, 그러니까 베이스테이션이 주가 돼. 이게 핵이니까. 여기에 나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바일 스테이션이 뭐 모바일 스테이션 1, 모바일 스테이션 2, 모바일 스테이션 3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 셀에.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이제 요게 베이스테이션을 중심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이거 이제 업링크라고 그러고 상향 링크 요 올리는 거,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베이스테이션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베이스테이션에서 이 나한테 이제 뭐 친구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향 링크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향 링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쓰는 건 어디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쓰냐, 요 하향 링크가 많이 쓰게 돼. 옛날에는 보이스 통신 할 때는 거의 반반씩 쓰는 거지. 왜냐면 나도 반 얘기하고 친구도 반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반반씩 쓰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돼? 내가 보면은 내가 뭐 주로 여러분 핸드폰을 쓰는 게 뭐 실제로 뭐 전화하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 그 인터넷 접속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접속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다. 클릭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하향 링크가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해. 요즘은 4G, 5G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제 이게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된다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클릭하면은 유튜브에서 데이터가 쫙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데이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유튜브 보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에서 나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본다고 합시다. 그럼 유튜브를 본다. 시청을 한다. 그 시청을 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일단 뭐 클릭을 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내 근처에 있는 베이스테이션으로 간다고 클릭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블로 쭉 가는 거야. 케이블로 가서 어떻게 가냐면은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디 또 이제 이 베이스테이션을 컨트롤하는 기기가 있어.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유튜브가 미국에 뭐 서버 있을 거 아니야. 구글에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긴 한데 요즘은 뭐 하여튼 구글 서버에 이제 접속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1번하고 이제 2번 가서 3번 이렇게 구글 서버에서 가져와서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와서 4번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오고 5번 되고 이제 이렇게 6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 실제로 내가 유튜브 신청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 핸드폰에서 시청을 한다는 게 실제로 데이터가 내가 이제 클릭을 하는 순간 요 데이터가 가는 거지. 이걸 보내달라. 뭐 주민철 교수의 뭐 이 강의가 내가 올리잖아. 그러면 올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실제로는 이런 핸드폰에서 본다면은 베이스테이션끼리 이제 베이스테이션까지 이제 주민철 교수의 이 통신공학 강의를 시청하게 해달라 딱 하면은 그 정보를 주면은 이제 여기 컨트롤러까지 가고 2번 가서 이제 구글 서버까지 가면은 구글 서버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쭉 흘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4, 5, 6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다 보니까 요 4번, 5번 요것들은 다 어떻게 이건 다 유선이야, 유선. 유선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높아도 별 상관이 없고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크리티컬한 패스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노이즈가 개입될 염려가 굉장히 많아. 물론 유선에서도 노이즈가 개입되긴 한데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그래서 무선 통신이 왜 중요하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셀룰러 통신도 다 유선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 베이스 스테이션끼리 다 연결돼 있다 했잖아. 그다음 중간에 컨트롤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오만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 무선 통신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요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이 핸드폰 요 모바일 스테이션하고 요 사이가 제일 크리티컬하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노이즈가 다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베이스 스테이션끼리는 거의 문제가 없어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 요끼리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얘네들끼리는 거의 문제가 없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요 1번하고 요 3번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유선 통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선 통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뭐 기지국 있고 내가 뭐 단말기 여기 있고 단말기라고 그러잖아요. 단말기 이걸 모바일 스테이션이고 모바일 스테이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 뭐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기지국 이렇게 셀로 나눠서 이런 것들을 이걸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 베이스가 된다고. 스테이션 이렇게. 그다음 기지국 제어기 있고 뭐 교환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다음 뭐 타 이동망으로 가고 이제 이거 외국으로 뭐 구글 서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뭐 구글 서버, 뭐 여러 가지 서버,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도 서버 가지고 있고 뭐 다 아마존도 서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잖아. 뭐 그런 것들 다 여기 가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내가 봅시다. 내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출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이 분당이야. 분당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이게 정명 우리 국민대학교야. 여기서 오는데 만약 예를 들어 패스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집에 잘 때는 분당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그 기지국에 연결돼 있을 거야. 기지국에 연결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가 점점 내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잖아. 내가 차를 가지고 오면은 이게 점점 원래는 뭐 저기 청담대교 지나가지고 뭐 강변북로에서 뭐 오다가 보면 계속 쭉쭉 계속 그럼 갈 때마다 이걸 이제 계속 스위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패스를 보면은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었고 이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오잖아. 이게 6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1번에서부터 이게 6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각각의 내가 영역을 그 가상으로 나눠진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이런 셀의 가상 영역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내가 1번 영역에 담당하던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 분당에 연결하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2번 영역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그러니까 내 사용자가 어디에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정보를 다 어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모바일 스테이션 사용자가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를 어디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잘 보면 이게 보면은 잘 거다. 어떤 모바일 스테이션하고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내가 이 베이스 이게 이렇게 셀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위치에 있다. 이 1번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1번 위치의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 정보를 어디인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봅시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 정보가 연결돼 있어요. 이 정보를 어디인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이제 홈 사용 등록기라고 그러는데 홈 위치 등록기 요게 이런 몰라도 돼.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잘 봐봐. 내가 이제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봐. 내가 통화를 한다. 내가 여기 1번 영역이 지금 연결돼 있어. 그럼 1번 영역이 연결돼 있는 거는 내가 통화를 하니까 별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럼 그때 연결이 되겠지. 내가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뭐 신호를 보내면서 연결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친구한테 예를 들어 010 이 친구한테 연결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잘 생각해 봐. 이게 내가 1번에 들어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내 친구가 1번 셀에 들어있는지 2번 셀에 들어있는지 3번 셀에 들어있는지 4번 셀에 들어있는지 5번 셀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뭐 부산에 있는지 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거기에 이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연결할 거 아니야. 이게 뭐 예를 들어 3번에 있다. 3번에 있다면 3번하고 연결할 거 아니야. 3번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서 내 친구가 이게 3번 여기에 있다. 친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파를 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010 뭐뭐뭐뭐뭐뭐가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 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전파를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각각의 현재 상태에서 그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화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 전화를 하려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내가 속해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친구가 어느 베이스 스테이션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알아야 연결할 거 아니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 내가 여보세요 얘기한 걸 내 친구가 속해 있는 그 셀의 베이스 스테이션한테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셀이 어딘지를 전국에 있는 뭐 수만 개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화를 할 때 0, 010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010 뭐 예를 들어서 1111 뭐 1111 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번 기지국에 이게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010 뭐 예를 들어 222 이거는 뭐 예를 들어 101번 기지국에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전화할 때 010 000 222는 101번 기지국에 연결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뭐 어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언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데이터만 쓰는 것 같으면 별 상관이 없어. 데이터만 쓰면 내가 그냥 데이터 뭐 내가 유튜브 보고 할 것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 전화를 안 하고 유튜브 볼 것 같으면 내가 가까이 있는 기축 내가 찾아서 그때 찾아서 데이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려면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 정릉의 기지국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뭐 예를 들어 집에 있을 때는 분당에 있는 기지국이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저기 뭐 서울시청 근처에 간다. 그러면 서울시청의 근처에 있는 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게 이게 이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집에서 출근할 때 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기지국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 기지국과 제일 가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는 핸드폰을 쓰지도 않는데 핸드폰을 쓰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 기본 요금을 내야 되느냐? 기본 요금을 왜, 왜 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안 내면 더 좋지. 근데 뭐 일단 이쪽 사업자이면 SK나 뭐 KT나 LG, U 플러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기지국 까는데 베이스테이션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지. 너무 많이 드니까 요것도 있어. 요 설치비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통화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어떤 구역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통화를 안 하는데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어느 기지국과 어느 베이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유도 있어 사실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 내가 쭉 흘러가면서 내가 어디 예를 들어 이렇게 기주고 이렇게 쭉 있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내가 이 집에서부터 여기서 집에서부터 쭉 이렇게 지하철 노선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온다 하면은 내가 중간중간에 나는 전혀 통화를 하지 않아. 나는 뭐 전혀 안 쓰는 것 같아. 물론 뭐 여러분들 비행기 모드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러면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냥 켜두고 오잖아 그냥. 켜두고 오니까 어떻게 여기서 1번 기지국에서 2번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요때 넘어갈 때 신호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얘네 기지국하고. 그 내가 통화를 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유튜브를 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1번 기지국에 속해 있는지 2번 기지국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 어느 신호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연결되는데 그런 게 따라서 계속 중간중간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신호가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통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유튜브를 보지 않을 뿐이지만은 실제로 신호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이. 그 돈을 내야 된다고. 그 비용을.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는 왜 안 하냐? 와이파이는 그렇게 안 하잖아. 집에서만 쓰는 거잖아. 내가 움직이고 할 때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또 통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통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거만 하는 거잖아. 그냥 데이터만 쓰는 거잖아. 물론 뭐 카톡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카톡은 어떻게 하냐면은 브로드캐스팅이라 해서 그냥 막 뿌려서 그냥 데이터를 막 뿌리다가 이제 어느 그 빛의 속도로 빨리 가기 때문에 막 뿌려도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그냥 그 데이터를 없애버리거든. 그렇게 돼서 요런 것들 셀룰라 요런 것들이 된다고. 그래서 보면은 요런 것들은 이제 멀티셀을 이제 또 어떻게 나누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복잡한 건데 그 나누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
또 무조건 얘기했지만 세상에 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고. 이걸 기지국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 되네. 여기 주파수는 F1으로 쓰고 여기 주파수는 F2로 쓰고 어, 여기 F1, F2 이게 다 따로 돼 있네. 여기는 지금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F1, 이거는 F2, F3 이렇게 다른 각 기지국끼리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할 수 있다. 다른 주파수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파수의 재사용, 그 주파수가 엄청 비싼 자원이랬잖아.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어떻게? F1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이렇게 잘 봐봐 이게. 이걸 n을 세 개마다 반복해야 한다고. 요렇게 요게 하나의 셀이야. 요렇게 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자. C를 보자. C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네. 이렇게 떨어져 있네. 여기에 들어가겠네.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파수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C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파가 멀리 가면은 전파가 이게 리시브된 시그널 파워가 이게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이게 비례 파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 줄어들게 돼서 거의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4일 때, 이거는 7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파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는 나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 이게 얘네들이 가르치지 않거든. 이 사업자에서 이게 뭐 비밀 상황이라서 가르치지 않아서 나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는 알지. 이게 뭐 진짜 실제로 3으로 썼는지 4로 썼는지 7로 썼는지 아니면 아마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이게 내가 A 1번 이렇게 잠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1번 기지국에 연결됐다. 2번 기지국으로 연결되면은 1번 기지국에 연결돼 있다. 2번 기지국에 연결돼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신되는 기지국과 연결된다.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신호의 크기가 제일 센지 측정하면서 이제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지국 어떤 A 기지국하고 연결되다 그 무슨 말이냐? A 기지국 1번 기지국으로부터 1번 기지국하고 연결됐다. 1번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신호가 2번 기지국으로 받는 신호보다 더 크다라는 거야. 크니까 1번 기지국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가 움직이면 계속 이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핸드오버 이 손을 넘긴다 이 말이잖아. 뭐 넘긴다고 핸드오프라고 하기도 하고 핸드오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야. 1번 기지국하고 통화하다가 2번 기지국으로 넘어간다. 이게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아까 여기서 요런 홈 위치 등록기라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위치를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번이었다가 그러니까 홈 위치가 처음에는 시작은 1번이었다가 이게 이제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뭐 쭉 해서 어떻게 이게 6번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쭉 계속해서 계속 이 등록되는 거야.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이게 계속 등록되고 있어. 다 다르게 되고 있다. 그래 해야지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뭐 유튜브 볼 때도 마찬가지지. 뭐 데이터를 처음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2번 기지국에 있다가 거기서 데이터를 받다가 3번 기지국으로 옮겨갔다. 내가 버스가 움직여서 3번 기지국 가면 3번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그 나머지 데이터를 보내주어서 쭉 연결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G 통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잠깐 알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LG는 이제 그만뒀지만은 우리가 삼성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갤럭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 실제로 우리가 되게 된 거는 요 2G부터 이제 아까 2G가 디지털 통신의 시작 지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갤럭시가 이렇게 강하게 된지. 물론 뭐 반도체 잘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삼성은 원래부터 잘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삼성도 이 90년대만 해도 뭐 그냥 그런 뭐 우리나라 좀 잘 나가는 기업이었지만은 지금처럼 뭐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90년대 초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지에서 2G로 이제 가게 된 거지. 원지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게 되면서
세계 대부분은 뭘 쓰냐면 GSM이라는 방식을 이제 쓰게 됐어요. 이거는 TDMA 방식인데 TDMA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건데 요것들은 주로 이제 얘네들이 몰라 미국이 왜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이 굉장히 잘해. 유럽에서 보면은 뭐 이게 뭐 노키아 뭐 에릭슨 모토로라 지금 다 망한 애플 때문에 다 망했어. 애플이 참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애플이 하여튼 요런 회사들이 이제 뭐 있긴 있어. 노키아가 뭐 완전히 없어진 거나 에릭슨도 있긴 있고 모토로라는 완전히 없어진 거. 그리고 요런 회사에서 이제 요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이동통신을 해보자. 디지털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통화만 일단 되게 하자. 텍스트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빨리 들어갔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선택을 하게 됐어. 선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때는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 지금은 잘 살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결정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동통신을 2G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방법이 두 가지 있었다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잘 사용하고 있는 GSM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요거의 또 장점과 단점을 봅시다. 장점과 단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우리 좀 늦게 들어갔거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보니까 뭐 2G는 뭐 이렇게 GSM 방식을 쓸 것 같은데 이제 3G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 안 되거든.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3G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야. 3G 기술이 이제 나오려고 요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는 시점인데 보니까 3G 기술로는 이게 3세대 통신으로는 이게 CDMA라는 방식이 이건 TDMA야. 이 GSM 방식은 TDMA 방식인데 CDMA라는 방식이 굉장히 유력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거의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GSM이 이미 다 깔려 있고 잘 나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GSM이 다 깔려 있어.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아니면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다 깔려 있어. 또 달려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그래 GSM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 장점 뭐야?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실패하지 않겠지 당연히. 실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오기만 하면 돼. 그냥 이게 시스템이 이미 검증된 거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장점은 뭐, 별 상관이 없지. 그럼 단점 뭐야? 이제 비싸요. 다 그렇잖아 세상이. 뭔가 다 돼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뭐 안전하긴 한데 그게 다 사와야 되니까 비싸잖아. 근데 보니까 3G 기술이 딱 CDMA가 이제 될 것 같아. 거의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CDMA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 퀄컴이라는 회사. 하고 뭐 이 퀄컴이 회사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벤처 기업이야 그냥 벤처, 벤처 기업. 벤처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3G가 되면서 이제 확 커졌는데 지금 뭐 퀄컴은 엄청나게 큰 회사지. 그 그게 이제 퀄컴에서 이제 CDMA라는 기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용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장점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지. 이게 아직 안 깔아본 거거든. 검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이게 장점은 싸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개발해야 되거든. 이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이걸 이제 뭐 기지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해봤다고 얘네들도. 그 싸고 어떻게 우리의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부하고 뭐 삼성하고 이런 데서 이제 원래는 사실 애트리라는 기관이 있어. 대전에 보면은 뭐 통신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걸 이제 개입을 한 거야. 그때만 해도 삼성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고. 돈이 없어 보니 그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1번, 2번, 1번, 2번 골라야 돼.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알아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제 운이야 진짜. 그 당시에도 이제 이걸 고르자 1번을 고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2번을 고른 거라고. 왜?
검증이 안 돼 있지만은 싸거든. 그럼 우리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 CDMA라는 기술을 우리가 도입했다고. 그래서 CDMA라는 기술로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망을 까는 거야 이게. 물론 그 전에도 도시 뭐 홍콩이나 이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깔려 있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다 까는 거는 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기 힘들잖아. 뭐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실제로 원래 처음에 발주낼 때랑 실제 돈 들어가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완전 대박이 된 거야 이걸 선택하면서 이걸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검증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여기서 하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퀄컴과 이제 이게 기술료를 이제 납부하면서 되다 보니까 퀄컴은 이제 벤처 기업에서 퀄컴이 벤처에서 어떻게 지금은 이제 완전 대기업이 된 거야. 대기업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이야. 여러분들 아마 뭐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스냅드래곤 곤이라는 칩 이런 거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스냅드래곤 요 칩이 퀄컴에서 만드는 거예요. 퀄컴에서 만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도 보면은 삼성에서 칩 만들거든. 근데 삼성에 만든 칩 좋은 기종에는 다 이 퀄컴에서 만든 칩 다 써.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일 잘 만들거든. 그래서 여기 다 써. 뭐 이렇게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아이폰이고 똑같은 갤럭시고 뭐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용이냐 유럽에 수출하는 용이냐 뭐 그다음 동남아에 수출하는 용이냐 뭐 이게 다 가격이 좀 다르거든. 다른 게 왜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간 칩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G에서 이게 이제 2G에서 이제 대충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3G로 갈 때는 CDMA 방식을 쓰게 됐거든. 3G에서 이게 CDMA 방식을 쓰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앞선 기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 기업이 된 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갤럭시 엄청나게 팔아먹기 시작했지. 그때는 LG하고 갤럭시하고 삼성하고 엄청나게 팔아먹었어. 삼성이 많이 팔아먹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애플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3G에서 이제 애플이 나와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다 거의 뭐 이게 좀 줄어들게 됐지. 지금 삼성 LG는 없어졌고 삼성은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CDMA라는 방식이 이게 이제 엄청나게 하여튼 뭐 잘 성행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거의 기반이 된 상태다. 뭐 이거는 뭐 잘 몰라도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3G 이렇게 됐고. 그럼 LTE 방식 요게 이제 4G인데 4G 이게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요. 롱텀 에볼루션.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명이었는데 뭐 이거 보면은 뭐 이게 보면 다운로드로 1기가 다운링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좀 받는 게 기지국으로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높아야 되거든. 그 업링크는 사실 500메가까지 사실 필요도 없어. 우리 주로 클릭하는 거니까. 뭐 아무리 하더라도 이메일 써서 데이터 보내는 거 뭐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고 하여튼 데이터가 요 다운링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걸 캐리어를 뭐 이렇게 주파수가 이게 듬성듬성이 있거든. 그걸 뭐 이렇게 주파수 직접 기술이라고 해서 뭐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이건 몰라도 괜찮고. 그다음 멀티 안테나 이런 거. 아까 뭐 멀티 안테나 쓰는 거. 그다음에 이 기지국끼리 이렇게 기지국이 지금 하나만 해서 이게 기지국 하나에서만 데이터를 받는데 이게 이제 여러 기지국들이 동시에 받으면은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더 복잡해지지. 복잡해지지만 더 뭐 좋게 되는 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음영 지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릴레이라는 걸 쓰는데 뭐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럼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이런 거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주파수 도메인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걸 뭐 하는 건데 따로따로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이것도 뭐 액세스 링크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릴레이 같은 걸 뭐 써서 한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뭐 이건 그게 알 필요는 없어. 그다음 5G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사실 지금 5G가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사기 비슷한 건데 사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문제인데 이 5G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5G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만 딱 알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5G라는 걸 하고 싶어. 이게 고속으로 하고 싶어. 고속. 일단 고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속이라도 이제
고속 일단 속도는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속이라도 이제 여러 개를 붙이는 거 여러 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거 생각할 때 있잖아.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뭐 자동차. 그러면은 뭐 그냥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 자율주행 자동차만 잘 만들어가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걸 스탠드 언론이라거든.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사고가 난다는 건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지 않아. 갑자기 자동차 이게 차선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냥 갑자기 뭐 얘가 갑자기 뛰어든다. 뭐 이게 뭐 차선을 바꿀 때 뭐 이상 문제가 생겨서 음영 지역이 생겨서 이게 부딪힐 수 있다고. 다른 놈이 잘못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기만 잘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얘네하고 다 통신이 돼야 된다. 통신이 돼야 돼. 통신이 안 되면은 이게 불가능해. 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이제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지국으로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붙어야지 그 자동차끼리 통신돼. 내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그 이쪽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속도 어느 정도 가고 있으니까 너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돼야지 실제로 그 완전 자율주행 풀 뭐 여러분들은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율주행의 레벨이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레벨이 있거든. 완전 자율주행이 5가 되려면은 이게 통신이 안 되면은 불가능해. 이게 스탠드 올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5G에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얘기했지만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파수 대역이 비어 있는 대역이 없어. 비어 있는 대역이 없다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통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한 5기가 정도까지 사용하는데 여기까지 비어 있는 대역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비어 있는 대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좀 더 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 빛하고 가까이 돼. 빛하고 거의 비슷하다. 빛, 빛과 성질이 이 전자기파니까 빛과 성질이 비슷해진다. 그럼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빛은 직진하지, 직진. 직진한 성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회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회절이 잘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불절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된다고. 반사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뭐 반사는 되겠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좀 돌아서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전파가. 그래야지 뭐 이게 뭐 기죽을 하나를 세우더라도 여러 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하나만 세워가지고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다 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서는 잘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다이렉트 패스라고 그러는데, 그 베이스테이션 복사에 이렇게 돼 있으면 베이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어. 베이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모바일 스테이션 여기 잘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어서 여기 뒤에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통화 안 되잖아. 통화 안 되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직진성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 4G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4G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거든 4G는. 그러다 보니까 이 셀을 좀 크게 해도 괜찮아. 크게. 이렇게 크게 해도 된다고. 좀 약간 이게 전파가 낮은 캐리어지고 FC를 쓰기 때문에 함으로 셀 영역이 커도 된다. 근데 5G로 오면서 이 4G에서 5G로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점점 주파수가 밑에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뭐 일부러 올리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직진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이거 줄여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이게. 이게 높은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이 많이 든다. 이거 엄청나게 들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 똑같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5G로 하나 4G로 하나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 아직까지는. 그 뭐 LTE도 잘 된다고 4G도 뭐 내가 무슨 손흥민 경기를 보는데 뭐 이게 끊어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잘 된다고. 근데 이게 봐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니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응? 어떻게 돼? 이게 기지국을 너무 많이 깔아야 된다고. 설치해야 된다. 깔아야 된다. 무슨 말이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뭐 서울은 또 어떻게 돼? 뭐 서울은 뭐 워낙 많이 살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냥 깔자 이렇게 생각 뭐 돈이 좀 들더라도 뭐 돈이 나온다고 비용이 나온다고 이게 그뭐 시골 생각해봐 시골에 뭐그 사람들 맨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 뭐 그렇게 막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는 뭐 별 상관이 없겠지만 시골 뭐 저기 뭐 어디 뭐 이 경부 어디 뭐 봉화 뭐 이런 데 이런 생각해봐 그거 뭐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 깔아봐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아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보면은 뭐 4G 이런 것도 아마 들어봤겠지만은 뭐 4G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을 4G용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반을 나눠 가지고 뭐 이게 뭐 4G용으로 쓰고 5G용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자를 그렇게 쓴다는 거. 뭐 주파수는 이제 뭐 똑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 번씩 뭐 KT나 이런 데서 문제 생겼잖아 지난번에. 그다음 뭐 또 뭐 한 번씩 보면은 뭐 전화 안 될 때 있어. 5G, 5G가 뭐 그런 문제 이거 할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새로 설치하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는 그렇고 돈을 받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 5G 또 비싸잖아 되게. 뭐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LTE도 잘 안 돼 이게 또 5G로 또 나눠줘야 되니까 시간을.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게 5G 이렇게 된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 결국은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 그다음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잠깐 합시다. 아, 수고했습니다.